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입니다. 책이랑 노트랑 놓고 노트 필기 같이 잘 해가면서 합시다. 자, 일단 문명의 발생. 일단은 문명이 발생하는 가장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큰 강에서 한번 적어볼게요. 큰 강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을 잘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흥강 유역에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큰 강 유역, 유역이라는 건 근처죠. 큰 강 주변 근처에서 큰 강 유역에서 관계 농업을 실시합니다. 관계 농업. 관계 농업이라는 것은 물을 활용하는 것. 이거는 이제 물을 활용해서 물을 다스리는 그런 농업이죠. 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는 게 관계 농업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이걸 도시가 국가 역할까지 다 감당하는 도시 국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큰 나라 안에 도시가 여러 개가 들어가죠. 근데 처음에 시작은 작은 도시도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먹고 사는 게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먹을 것, 즉 농경 발달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중요 사항이죠. 근데 이제 만들다 보면 곡식을 생산하다 보면은 많이 생산이 되죠. 더 남아요. 사람들보다 먹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 즉 남게 되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이 생산물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높고 낮은 계급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계급의 발생.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갔겠죠. 이전의 선사시대하고 좀 다르죠 지금. 그리고 청동기를 쓰게 됩니다. 청동기. 청동기는 석기에 비해서 이제 더 발전되고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할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을 하고 제사 의식도 쓰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즉 이전하고 다르게 청동기를 활용한 게 아주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의 별표 해볼까요? 청동기 사용. 이 덕분에 활발하게 정복 활동, 전쟁해서 주변 이제 땅을 넓혀가겠죠. 그래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 도시는 국가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통치할 때 문자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문자를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발전된 곳이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4대 문명이라 하고 최초의 문명, 가장 먼저 발전한, 가장 먼저 등장한 문명을 우리가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원래는 평원의 이름이었거든요. 평원 이름이 뭐냐?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고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최초의 문명이에요. 최초의 문명. 그리고 별표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최초의 문명이 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각자의 강은 솔직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 모르는 친구 없을 거예요. 이집트는 무슨 강? 그렇지, 나일강. 인도는 인더스강. 중국은 황허강. 사실 초등학생 다 들은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책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책을 우리가 21페이지를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죠. 선생님 지금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 요 사이에 대부분 등장을 하는 게 문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온화한 기후, 비슷한 기후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봤던 첫 번째 처음으로 등장했던 지역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집트, 나일강이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 문명, 중국 황허강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문명 이렇게 등장합니다. 온 김에 책 한번 보시죠. 보시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큰 강 유역에 모였고 큰 강 지역은 당연히 물을 관리하는 게 어렵죠. 그죠?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면 이거 좀 낭패죠. 그래서 관계수로 즉 물을 다스리는 농업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협력이 필요하다. 여러 부족이 합쳐지게 되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 먹고도 남는 게 생긴다. 즉 잉여 생산물을 놓고 누가 가져갈 것이냐.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많이 가져가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계급이 발생합니다. 자, 중요한 거 나왔죠? 청동제 무기. 청동제 무기를 쓰면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고 여러 부족이 통합이 되면서 더 큰 도시들이 생기고 이 도시들이 군사 조직 여러 가지 국가의 역할을 맡은 도시 국가가 되고 다스리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죠. 그죠? 문자, 세금, 제사 이런 것들 제도 만들어서 문자로 기록을 해서 다스렸다. 이러한 문명을 점차 일구는 단계. 자, 여기 중요하죠? 처음으로 등장한 거. 연도는 안 외워도 됩니다. 연도는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이 지역이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도시가 이제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빨리 문명이 등장하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인더스강, 황허강 보시면 되죠. 다시 노트 한번 볼게요. 아까 쌤이 말했던 거 여기에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 근처 처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러 도시국가들이 생긴 보이죠. 이 다 점들이 다 도시국가들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본격적으로 책 22페이지를 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쪽. 문명의 가장 큰 이제 이 문명들의 특징에서 가장 잘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지형입니다. 어떻게 그 땅이 생겨 먹었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우에는 뻥 뚫려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개방, 열려 있다는 거죠. 다 열려 있으면 당연히 땅 좋지, 농사 잘 되지 이런 지역을 다른 사람들도 탐내겠죠. 우리도 갖고 싶다. 고로 전쟁이 많습니다. 여러 이민족들이 침입을 해서 전쟁을 아주 자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주 멀리 나중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죠. 당장 오늘 저녁에 전쟁 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 보는 것보다 현재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의 안정성,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써볼게요. 현재의 안정된 삶을 중요시한다. 근데 이 앞에 보면 내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세. 내세는 오다, 올래. 여러분 왔다 갔다 할 때 왕래라는 표현을 쓰죠. 그 레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올 것, 앞으로 올 세상, 즉 내가 죽고 나서 올 세상에 대한 궁금함, 이게 바로 내세입니다. 죽고 나서의 삶이 내세거든요. 근데 그랬죠.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이 사람들은 없다고. 지금 당장 오늘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현재의 안정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길가메시는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의 행적을 따라서 글을 남겨놓은 게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서 22페이지 볼게요. 바로 이거죠.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지금 생명만 지금 현재 그냥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즐기고 지금 행복해라 그 뜻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보시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도시 중심에 커다란 이걸 세우죠. 이건 상식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구라트. 그러니까 내부에 진흙 벽돌을 이제 채워가지고 외부에다가 벽돌로 쌓아서 피라미드 형태의 계단형 이제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책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피라미드 형식의 계단식 신전이라고 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유산이에요. 그리고 태음력, 그리고 달력이죠. 60진법, 1부터 60까지 세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문자입니다. 어떤 문자를 썼냐를 자주 물어보죠. 쐐기 문자. 여러분 책에도 쐐기 문자가 나와 있어요. 22페이지 보시면 바로 여기죠. 쐐기 문자 보십니까? 쐐기로 이제 박아서 쐐기로 이렇게 쐐기 모양이다 해서 쐐기로 쳐낸 것 같은 쐐기 문자입니다. 봅시다. 법전, 방금 봤던 법전인데요. 별표 볼게요. 함무라비. 함무라비는 왕 이름이고요. 함무라비라는 왕 때 만든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 여러분 22페이지 가서 정리해 볼까요? 22페이지 봐보세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이제 1층에 떡하니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보시면 함무라비 법전은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 이제 여러 나라 중에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나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며 어쩐다.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어쩌면 어쩐다. 너도 뺨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죠.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이제 보복하는 거죠. 복수를 합리화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기억의 내용을 보면 뭘까요?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그 사람 눈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눈을 멀게 한 사람 눈도 똑같이 멀게 하겠죠. 눈을 멀게 한 사람 눈도 멀고, 또 자세히 보시면 신분이 보이죠? 귀족도 있고, 귀족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귀족, 뭐 평민, 노예, 막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해봤습니다. 그 다음 함무라비 법전에서 알 수 있는 바빌론 사회 모습. 방금 보셨겠지만 신분이 다르다. 그죠? 계급이 있고 신분제 사회다. 써볼게요. 여기 보면은 돈으로 갚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폐를 썼겠네요. 그죠? 화폐를 사용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돈을 준다. 뭐 이런 거 있죠. 확실히 네 거 내 거 구별이 되어 있다. 즉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사회입니다. 자, 정리해 보시고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 무슨 문명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죠? 그렇죠.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서 배우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봐볼까요, 책을? 아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다 했죠? 여러 이제 수메르인이네, 뭐 아카드인, 무슨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시고 일단 수메르인들이 도시 중심에 신전을 세웠어요.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뭐 지구라트. 그리고 뭐니 해도 어떻게 생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했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사방이 확 트인 개방적인 지형이고 땅도 좋다. 그래서 이민족들이 침입을 많이 했다. 죽은 후의 세계를 생각할 여유가 아직은 없다. 즉 현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길가메시에 이런 게 등장한다. 쐐기 문자를 만들어서 여러 것들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메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뭐 월급 명세서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점토판에 구워서 남겨놨기 때문에 그대로 발굴이 되고 있어요. 천체를 연구해서 달력, 태음력을 사용했고 60진법을 사용했다. 60진법은 요즘은 잘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60진법 남아있습니다. 어디에 남아있죠? 우리 매일 보는 거. 지금도 여러분이 궁금한 거. 시계에 남아있죠. 시간 60분, 60초 이렇게 60진법 사용이 되고 있는 곳이 있죠. 그리고 수메르인, 아모르인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괜찮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대신 함무라비 왕이란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지, 함무라비 왕.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지방을 통일하고 법전을 만들어서 통치 체제를 정비했대요.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전성기, 잘 나가는 시기를 이제 구가하는 왕들의 경우에는 통치 체제를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정비한다거나 법전을 만든다거나 좀 하는 게 좀 비슷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쇠퇴하고 망했대.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게 뭐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여러분 지금 노트에 2번 해가지고 들어갔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 책으로 본 겁니다. 한번 눈으로 쭉 보고 정리 다 하십시오, 여러분. 다음은 뭔가요? 다음 문명. 그렇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가죠. 이집트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오겠죠. 이집트의 경우는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사막, 바다, 함부로 들어가려고 생각조차가 어렵죠. 덤비기가 어려운 땅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집트는 꽉 막혀 있는 땅, 폐쇄죠. 폐쇄적인 지형이니까 누가 막 함부로 사막 건너가지고 바다 건너가지고 쳐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오랫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합니다.
그 안에서 그냥 비슷비슷한 삶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유가 있죠. 그래서 아, 오늘도 비슷하고 내년도 비슷하고 아,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까지 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메소포타미아랑 반대가 되는 거 있죠. 잠깐 메소포타미아 가볼게요. 가면 이 사람들은 내세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 했는데 반대로 이집트는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앞으로 올 세상, 내세적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 내세적인 세상에 관심이 많다. 즉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다. 죽고 나서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겨놓죠. 미라, 피라미드, 스핑크스 설명 안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부분이고 사자에서 여기서 사자는 그 울부짖는 호랑이 친구 사자가 아니고요. 죽은 자란 뜻이죠. 죽은 자의 편지. 그래서 이게 이제 내세 죽은 사람을 보호하고 돕는 글이다 생각하고 이제 같이 시신하고 안치를 했죠. 대부분 이제 미라나 시체나 같이 묻었는데 이걸 기록한 곳이 바로 파피루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일강 유역에 이집트는 나일강이죠. 나일강 유역에 갈대를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쫙 갈대를 엇갈리게 배열을 해요. 그 두들두들두들면은 이제 서로 하나의 종이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종이를 뭐라 하죠? 종이를 뭐라 합니까? 그렇지. 페이퍼라 하죠. 페이퍼의 시작, 페이퍼의 어원이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퍼, 종이의 시작, 종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 말의 기원이 되는 게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이건 또 상식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피루스. 자, 그리고 이집트 하면 유명한 거 있죠? 그죠? 모든 것을 다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사람. 누구죠? 그죠? 파라오. 그리고 이집트의 경우에는 태양력, 하늘, 태양을 중심으로 했고 십진법, 1부터 10까지 세는 거죠. 그리고 상형 문자, 여러분 책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 한번 볼까요? 짠! 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무슨 강? 나일강.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밑줄 한번 가볼게요. 이집트의 나일강은 일정한 시기마다 흘러 넘쳐 주변의 땅을 기름지게 하였다. 이건 약간 홍수랑은 약간은 다른 개념인데요. 범람이라 해서 쭉 수위가 올라갔다가 쭉 수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네 땅 내 땅 다 이렇게 구역을 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수위가 높아져서 쭉 물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다 물이 또 쭉 빠진 다음에는 이렇게 구획을 나눠놨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야죠. 다시. 그래서 다시 구역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이제 기하학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발전을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발전했다. 땅이 좋아요. 농업 발전. 항상 어디든 농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업이 발달하고 도시국가 생기고.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사막과 바다. 누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폐쇄적인 지형이다. 이민족의 침입이 적다. 오랫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했고 그래서 왕의 힘, 파라오의 권력이 어마어마하다. 죽고 나서도 영원히 남는다. 뭐 미란의 피라미드는 이건 다 초등학교 수준이죠. 피라미드, 뭐 파피루스에 사자의 설을 적었다. 뭐 이런 거 넘어갈게요. 상형 문자를 만들어서 파피루스에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형 문자 이런 거요. 보이죠 여러분? 여기 흐린가요? 흐리네요. 한번 봐볼까요? 바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기 23페이지에 있는 여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이죠? 책으로 한번 봐보세요. 책에 보시면 네, 보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라고.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요. 보실래요 여러분? 페니키아와 헤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것들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볼까요? 안 움직이네. 자, 이렇게 보시면 지중해는 바다 이름이죠. 지중해 동부에 페니키아인들이 나라를 세웠대요. 자,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말하는 지중해, 지금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지중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 동네에 유명한 나라 뭐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여기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중해 동쪽, 즉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지중해라는 땅의 동쪽, 여기를 말합니다. 동쪽. 요 동네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요 동네 보면 이 페니키아라는 곳이 있었다. 그리고 헤브라이라는 곳이 또 생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다랑 접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농사 짓거나 한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이용해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해상 활동. 그래서 해상 활동하면 자기들이 이제 옮겨 다니면서 자기들의 말을 잘 들어줄 소위 말하는 식민 도시들을 많이 만든 나라입니다. 식민 도시 넘어가 볼게요. 대표적으로 이 페니키아가 세운 식민 도시가 바로 이 유명한 카르타고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카르타고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로마 할 때 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로마죠. 로마하고 둘이 싸워요. 그리고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는 패배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가 로마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해상 활동하면서 굉장히 부유했고 페니키아의 식민지로 시작하는데 페니키아가 처음에는 식민지 도시들을 건설하고 다시 돌아왔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땅에 대한 집착보다는 해상 활동, 즉 돌아다니면서 무역 활동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점차 식민 도시들로 이제 중요한 중심지들이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넘어 볼게요. 페니키아라고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포에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포에니가 바로 이겁니다. 이 색깔, 이 고동같이 생긴 소라라 그러나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색깔, 염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색입니다. 보라색, 자주색, 예쁘죠. 이것들을 이 포에니 사람들이 카르타고 사람들이 많이 교역 상품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걸 파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카르타고 사람들을 포엔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나중에 로마 할 때 잠깐 나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즉 페니키아는 활발한 해상 활동. 이 나라는 중요한 게 그 땅을 지키고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뭐다? 장사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식민 도시를 만들어서 지중해를 다닐 때 힘든 일이 없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도 씌워줘야 되고 배도 고쳐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필요한 거점, 거할 수 있는 장소, 식민 도시를 건설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죠? 아까 대표적인 식민 도시가 뭐라 했죠? 카르타고라는 곳이다. 카르타고라는 곳이고 로마 사람들이 카르타고 사람을 포에니라고 불렀다. 그래서 포에니하고 로마하고 싸워서 로마가 이겼다. 이겨졌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별표 해볼까요? 왜 안 움직이지? 페니키아에서는 장사를 하면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죠? 네가 나한테 얼마 빌렸다. 내가 얼만큼 돈을 벌었다. 이런 것들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중요해요. 별표. 표음 문자라는 것이 등장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음을 표현하는 문자다.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거 있죠. A, B, C. 각각 소리 나는 게 있죠, 여러분. 영어의 경우에 R라든지 뭐 A는 A라든지 이렇게 소리를 각각 담당하는 소리가 있죠. 즉 알파벳의 기원입니다.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가 뭐라고? 그렇지,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아까 헤브라이라는 곳도 있다 그랬죠. 헤브라이는 민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헤브라이인인데 유일신을 믿는, 신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의 신, 유일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그렇죠,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가 생겨나게 돼요. 네, 이 유대교는 이후에 등장하는 크리스트교, 예수 등장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슬람교도 따로 단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종교가 상당히 다른 것 같죠. 크리스트교하고 이슬람교는 완전 정반대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으로 이제 역사를 거슬러 보면은 유대교의 영향을 둘 다 받았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천지창조라든지 뭐 심판이라든지
뭐 천국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일신 사상도 당연한 거고요. 이것까지 보시고 책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페니키아 여기 나와 있죠? 페니키아인들은 장사를 했다. 그래서 세계 곳곳 그 주변에 지중해 곳곳에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민 도시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식민 도시가 바로 아까 뭐라 했죠? 그죠? 카르타고라는 곳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카르타고. 로마랑 싸웠다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카르타고 사람을 포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죠. 로마 할 때 또 나옵니다. 자, 이들은 교역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 그죠? 문자를 만듭니다. 이 문자는 그리스에 전해져 오늘날 무엇의 기원? 알파벳의 기원. 아까 파피루스는 지금의 뭐의 어원이죠? 그죠? 페이퍼였죠? 종이. 기억하시죠? 자, 넘어갈게요.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나눠볼게요. 나눠서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는데 일단 헤브라인인들이 나라를 세우고 이 사람들은 종교가 중요합니다. 종교의 경우에 헤브라인은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를 창시했고 이 유대교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성립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인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유대교를 기억하라고요. 유대교. 나머지는 여러분 이 정도는 충분히 스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문제 한번 볼까요? 짠. 문명이 발생한 가나다라. 가는 어디죠? 나일강. 어디예요? 가는? 그죠? 이집트. 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나는 뭐예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가 최초의 문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다는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되는데 인더스강, 즉 인도 문명이죠. 라는 황허강, 중국 문명입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한번 볼까요? 기역. 계급이 발생하였다. 맞죠?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 빈부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봉건제 실시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배우는데 중국 할 때 배울 거고요. 유일신은 숭배했다. 완전히 모두 다 같은 게 아니죠. 이거는 그러지 않고 문자를 만들어서 기록을 남겼다. 맞죠? 문명이 형성될 때 문자 등장해서 기록과 통치에 이용을 했고 큰 강 유역이고 농사가 발전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답은 기역,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이 수준의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 길가메시. 맞죠? 만약에 메소포타미아라는 설명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딱 봤을 때 길가메시, 지금 현재 맛있는 거 먹고 지금 춤추고 지금 놀아라,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거야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 안 해줘도 알아야 돼요.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 답이 뭐죠? 뭐죠? 현재의 안정적인 삶이 중요하다 했죠. 멀리 있는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다 없다? 여유가 없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 했죠. 자, 답은 5번이고 넘어볼게요. 이렇게 나온다 했죠. 문명이 누구냐, 어떤 문명이냐 말 안 해도 길가메시, 오케이,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길가메시 답 뭐예요? 그죠? 쐐기 문자.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다음 법전. 이 귀족이 뼈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 뼈도 부러지고 어쩌고 이거 뭐죠? 그죠? 함무라비 법전이고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들어간다고 했죠. 답이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함무라비 왕이 편찬했다. 맞죠? 바빌로니아 왕국. 맞죠? 어디 보자. 복수를 합리화했다. 맞죠? 사유재산 중에. 맞죠? 귀족 평민 노예나 동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귀족이 어쩌면 돈으로 해결이 되는데 노예 같은 경우에는 더 가중 처벌을 받죠. 즉 동일하지 않은 신분제 사회죠. 신분이 중요한 계급이 다른 신분제 사회. 답 5번입니다. 볼까요? 쉽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어디죠? 그죠? 이집트죠? 인류 최초의 문명은 이집트가 아닙니다. 뭐죠? 그렇지.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억해 두세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연도 안 해도 되고요. 답은 뭐죠? 그죠? 답만 볼게요. 5번입니다. 5번. 미라. 너무 쉽죠? 자, 지중해 동부에
장사를 하면서 식민 도시를 건설한 페니키아 사람들이 교역의 내용, 즉 장사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남겨놓은 거다. 현재 알파벳의 기원이다. 뭐죠? 무슨 문자? 표, 문자. 음을 표현하는 문자. 현재 알파벳의 기원이 시작이 되는 문자입니다. 여기까지 할만한가요, 여러분? 네, 정리를 잘 하시고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하고 비교하는 거, 그리고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페니키아의 경우에는 식민 도시 표음 문자, 그리고 헤브라이의 경우에는 유대교,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